상승장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가는 놈이 더 가고 가는 섹터가 더 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언제나 시장이 약보합하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언제나 나오는 기사, 이런 레거시 대형 금융기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비관론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개미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자산은 가상자산 믿지 않는다 하면서 골드만삭스 고객은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고 가상자산이 투자자산 클래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가상자산을 믿지 않는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비트코인의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채굴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마치 JP모건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쓰레기다 하면서 뒤에서 채굴기업 투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다음이 골드만삭스다. 앞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개미들한테 가상자산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얘네들은 뒷구녕에서 결국에 다 미래의 흐름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조차도 비트코인 전부를 $25에 준다 해도 안 산다 라고 했는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굉장히 큰 지분을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 플랫폼인 누뱅크에 투자를 하고 있고, 누뱅크는 보유 자산의 1%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크립토에 불리시한 그런 집단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주주가 버핏이다. 버핏도 앞에서는 가상자산 믿지 않고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간접적으로 결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지금 누뱅크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벌써 지난해 말에도 10개의 새로운 크립토 거래 옵션을 추가하면서 여러 가지 폴카닷, 아발란체, 스텔라, 아비트럼, 옵티미즘 코인들 다 상장시키고 거래 옵션까지 추가했다. 이만큼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버핏도 왜 간접 투자 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겉으로 보이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남들이 다 보이는 이게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걸 볼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은 어디 숨어 있냐? 이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꿰뚫어 봐야 우리가 상승장 초입부터 끝까지 배에 힘을 딱 주고 구축해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언론이나 스피커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가 오히려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좋은 DCA 저점 눌림목 매수 구간이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다시금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 좀 괄목할 만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엄청나게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됐던 GBTC의 매도 물량이 두 자릿대로 내려왔다. 어쨌든 간에 GBTC가 매도가 줄고 있다는 건 시장의 호재고, 첫째 형님, 둘째 형님 블랙록과 피델리티로의 유입은 이전 수치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 흐름.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질 수 있다는 매크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증시도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실현이 되고 있고, 그 영향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도 약간은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시 유입이 되고 있고, GBTC의 환매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충분히 다시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조차 3월은 광란의 달이었다. 올해 3월 비트코인 ETF는 1,100억 달러가 거래됐으며 2월과 1월에 3배에 달하는 수치. 아무리 비트코인 3월 달에 조금 지지부진하고 물량 나오고 횡보했어도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왔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또 어마어마한 손바뀜이 진행됐다. 바닥에서 비트코인을 샀던 특정 세력들이 어느 정도 고점이 되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여기서 엄청난 고래들이 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엄청난 기관의 손바뀜이 진행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축적 주소의 유입량을 보면 엄청난 물량이 최근 이 조정 국면에서 들어왔었고, 과거에도 이런 엄청난 축적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누군가는 엄청난 물량을 차익 실현했지만 누군가는 또 이 엄청난 물량을 받아서 손바뀜이 진행됐고, 어느 정도 그 축적과 매집이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에너지를 분출해주면서 올려쳐줄 수 있는 그 각을 현재 지금 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4시간 차트에서 200 EMA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200 EMA를 계속 지켜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현재 위치도 4시간 봉이 200 EMA 위치에 지금 비트코인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트레이딩뷰에서 바이낸스 4시간봉 비트코인 차트로 200 EMA를 적용해보면 올해 들어서 200 EMA를 정확하게 가격을 잘 지켜주면서 비트코인이 튀어오른 만큼 지금 위치도 이 구간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 구간 잘 테스트해준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 66K 이 구간 잘 지켜주고 다시 한번 좀 튀어올라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만에 하나 이 구간도 지켜주지 못하고 더 크게
크게 빠진다라고 해도 어쨌든 최종 마지노선은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60K, 60.8K 직전 저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빠져도 충분히 지지받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내려주면 입 벌리고 싸게 박앤세일로 쇼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실제 파이어 차트 흐름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이 60K와 62K 부분에 의미 있는 매수벽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일단 상단에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72K에 위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일단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매수세에 동참을 해주고 있고, 제가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보는 스마트한 트레이딩을 하는 보라 고래들이 현재 다시 갑자기 강한 매수세로 동참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금 약간의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모두 매수세에 동참한 흐름, 그리고 빨간 상어들까지 고개를 들어준 만큼 충분히 다시금 어느 정도 이제 롱 물량을 충분히 청산시켰기 때문에 다시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무빙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비트코인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펀딩 레이트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롱으로 너무 많은 물량이 몰려서 과열이 됐는데, 최근 조정에 따라서 펀비가 굉장히 많이 청소가 됐고 안정화가 됐던 만큼, 보통 펀비가 또 이렇게 안정화되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그려주다가 다시금 치고 올라주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과열을 시켜준 만큼 다시 한번 또 출발을 4월부터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16지, 안데르센 호로이츠부터 여러 유명 메이저 1티어 VC들이 계속해서 크립토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유명 1티어 VC인 패러다임조차 최근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암호화폐 침체 이후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패러다임은 보통 굉장히 레거시 금융, 전통 금융기관과 함께 여러 가지 크립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핵심 대형 기관인데, 얘네들도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거, 새로운 내러티브와 이 가상자산 시장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것을 VC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홍콩에 대한 ETF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상장사인 밸류 파트너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머지않아서 2분기 혹은 3분기 내로 출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세계 1위 경제국인 미국의 기관들의 자금,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 머니까지 이 ETF라는 제도권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입량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슈퍼 리치들은 중국의 어떤 큰 감시망을 피해서 홍콩을 통해서, 홍콩이라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으로 충분한 중국의 슈퍼 리치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콩의 현물 ETF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추적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시아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까지 보관 및 더 많은 송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규정을 확대한다. 싱가포르도 지금 홍콩한테 질세라 적극적으로 크립토 채택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친화적으로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 결국에 더 많은 채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리얼비전의 CEO 라울팔 조차 오늘과 같은 날에는 암호화폐가 여전히 인터넷의 2배 속도로 채택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이 크립토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이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2025년 말까지 10억 명의 사용자에 도달할 것이다. 과거 인터넷이 채택됐던 이 속도보다 지금 더욱더 가파르게 이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최대의 소셜 플랫폼인 X까지 가상자산 팁 기능을 추가하려는 움직임. 언제나 머스크 형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X를 슈퍼 금융 앱으로 만들 것이고, 올해 안에 X 페이먼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크립토 결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왔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머지않아 구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 결제 앱 스트라이크와 연계해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월렛을 이미 이제 지원하고 있고, 팁 기능이 추가되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떠오르는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X가 가상자산 결제에 활용할 코인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흐름들조차 더욱더 매스 어덥션, 대중 채택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CEO 제레미 알리언은 계속해서 본인들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게 1분기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변화를 보면 부동의 1위 스테이블 코인이 USDT 테더보다 USDC가 더 많은 공급량이 증가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은 현재 지금 서클의 USDC 그리고 블랙록이 지금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실물자산들을 온체인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으로 이동시키려는 그런 RWA라는 엄청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연결고리 달러의 실물자산인 USDC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이 시장, 크립토 시장의 패권을 잡아가려는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SDC 스테이블코인의 움직임도 계속 추적해야 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트맥스 창업자 헤이즈 형님께서 요즘 어떤 코인을 엄청나게 강하게 밀고 있습니까? 에데나 랩스, 이더리움 LSD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에데나 랩스가 최근에 바이낸스에도 상장되면서 시장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하이브를 받고 있습니다. 아서이전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어떤 섹터들이 향후에 큰 하이브를 받고 내러티브를 만들어 나갈지 그 누구보다 해안이 뛰어난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ENA를 칭찬하고 있고, 실제로 아서이전은 이 에데나 랩스의 주요 백커이자 투자자자, 그리고 에데나 랩스 뒤에는 얼마나 많은 쟁쟁한 초대형 VC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데나 랩스도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하이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LSD 메타와 리스테이킹 메타가 분명히 2분기에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 상승률도 보면 ENA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새로운 또 내러티브를 형성해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에데나 랩스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코인은 맞지만, 이것은 탈중앙화 금융이 아니라 커스터디, 집행 관련 리스크가 있는 탈중앙화 금융이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좀 중앙화적인, 어쨌든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염두를 하시면서 또 좀 투자를 하시라고 약간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론 어쨌든 좋은 프로젝트임은 분명하지만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헤이즈가 밀고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아데나 랩스 그리고 밈코인을 헤이즈는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솔라나 밈코인들을 계속적으로 본인 트위터에 언급을 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금 섹터별 상승률 순위를 보더라도 현재 지금 밈 토큰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솔라나 기반 밈 토큰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솔라나 생태계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LSD와 리스테이킹 메타 그리고 RWA까지 힘을 입어서 디파이가 살아나고 있고, 결국에 디파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반증합니까? 결국에 상승장의 초입의 특징, 블록체인에 꽂힌 디파이가 살아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너무나 과열됐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식히는 과정일 뿐, 더 큰 상승을 위해 길을 모으는 과정일 뿐, 지금 조정을 여러분들이 잘 슬기롭게 견디시고 어떻게 보면 위기를 좀 기회로 살리셔가지고 잘 넘어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반감기 이후에 더 큰,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어떤 그런 분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2024년 가장 많은 상승을 했던 내러티브 목록을 코인게코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밈코인들, 그리고 RWA, AI, 디파이, 디핀, 레이어 1, 게이밍, 레이어 2, 이 상단에 있는 코인들, 제가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밈코인 메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게 올라가는 코인들을 잘 선정한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메타, 그리고 어쨌든 간에 RWAI, DP는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렸고, 여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LSD 리퀴드 스테이킹과 리스테이킹 메타까지, 팬들이나 출시될 아이겐 레이어와 지금 에데나 랩스, ENA까지 이런 내러티브들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고, 상승장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가는 놈이 더 가고 가는 섹터가 더 간다. 지난 21년 불장 당시에 NFT 메타버스 P2E만 엮이면 그냥 계속 가는 놈이 계속 더 가면서 시장의 초불장을 견인했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내러티브도 크게 다를 것은 없다.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이 오히려 많이 올랐지만 더 크게 오르면서 시장의 강세를 견인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본격적인 진정한 기관의 유입은 시작도 안 됐다. 벌써부터 지금 헤지펀드들도 꿈틀꿈틀거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신청해 놓은 여러
금융기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승인되는 시기가 바로 2분기고 2분기 반감기 이후에 이게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 엄청난 기관들의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수요는 뭡니까?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그리고 보험사들까지 얘네들이 싸그리 다 비트코인 좋아서 포트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비상관 자산이기 때문에 전통 금융사 자산과 상관이 굉장히 낮고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배분을 해야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그리고 보험사들까지 최소 1%만 비트코인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준다라고 해도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레리 핑크 형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지구상에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부머 세대들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할 것이고 지금 부머 세대들은 본격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유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블랙록은 지금 이 부머들 가장 많은 부를 쥐고 있는 부머들한테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부머들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하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고 우리 뒤에는 레리 핑크 형님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약간 비실비실하면서 조정받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그냥 뚝 하고 식어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의 특징 올라갈 때는 누구보다 열광하지만 마치 냄비처럼 식을 때는 또 차갑게 식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했다 뭐다 하면서 막 사람들 관심 올라왔다가 또 살짝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구글 트렌드 관심도도 떨어졌다. 지난 불장의 구글 트렌드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진짜 멀리서 보면 아직 본격적인 대불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뭔가 많이 오른 것 같고 신고점 갱신한 것 같고 지금 너도 나도 다 비트코인 시작한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상승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 사이클 패턴을 비교해보면 결국에 단기 홀더들, 신규 투자자들이나 뉴비들이 가장 많이 시장에 뛰어 들어왔을 때가 진정한 사이클의 최고점 상단이었고 지난 첫 번째 사이클 때는 단기 투자자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94%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94%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최근 사이클에서는 84%의 단기 투자자의 비율이 생겼다. 근데 지금은 해봐야 5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보다 2배는 더 단기 홀더들, 단기 투자자들이 많아져야 그때서야 진정한 시장의 과열이자 고점이지 아직은 상승장 초중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상승장은 대략적으로 한 2.5년 지속이 되고 그리고 반면 하락장 같은 경우는 1년을 지속한다. 그래서 반감기를 기점으로 또다시 상승장이 정말 길게 본다라고 하면 한 2.5년 지속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당연히 또 하락장이 찾아올 건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 1년의 지독한 하락장 지나왔고 우리의 위치는 이제 상승장의 초반 구간. 지금부터는 흔들고 뭐 한다 그래도 절대로 털려나가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여기 꼭대기에선 팔지 못해도 광기 4단계, 5단계 전 이 구간까지는 끝까지 배 힘 딱 주고 버티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